매드토크를 통해서 경제 지표를 확인하셨는데요. 최근 나오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다 들여다보면 미국 경제 계속해서 그래도 탄탄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도 있었는데 연준 의장도 미국 경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에 대해서 생각해볼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 가운데 이렇게 탄탄한 체력을 바탕으로 뉴욕 증시는 잘 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예외주의가 내년에도 이어질지 이 시간을 통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나 혼자 가는 뉴욕 증시입니다. 지금 iShares MSCI ACWI X US ETF,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대형주를 모아놓은 ETF, 그리고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노란색 선이 S&P 500의 수익률이 되겠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이 미국을 제외한 대형주를 모아놓은 ETF의 그런 추이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물론 이 ACWX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S&P 500 지수가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8.87%가량 오를 때 28.33% 크게 오르는 미국 증시였습니다. 그만큼 올해 지금 미국 증시가 나홀로 독주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왜 이렇게 뉴욕 증시만 잘 나가고 있었던 걸까요? 최근 흐름들을 살펴보면 CNBC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미국 외 국가의 정치적 혼란이 그 시장의 주가를 끌어내렸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일단 우리도 물론 어제 그런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유럽에서도 정치적인 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지금 하원에서 정부 불신인안을 가결했고요. 62년 만에 정부 붕괴가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 국가도 어제 조금 혼란을 겪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살펴보면 지정학적 긴장감 올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감으로 관세가 부과될 법한 국가들에서 이미 조금 불안함이 감지가 되고 있죠. 이런 요소들,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미국 외의 국가들의 시장이 조금은 부진하거나 언더퍼폼했다라는 게 CNBC의 분석이었고요. 반면에 미국이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들로 또 두 가지를 꼽았는데 지난 9월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또 AI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 빅테크 등 이 AI가 가는 테마인데 그 AI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모두 다 미국에 쏠려 있다 보니까 잘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을 더 살펴보면서 미국의 예외주의, 뉴욕 증시만 가는 현상이 지속될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기준금리 인하 보시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계속될 것으로 시장이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 반영된 12월 FOMC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인데요. 동결될 것 같다라는 그런 가능성 24.5%고요. 반면에 0.25%포인트 인하가 될 것 같다라는 가능성 75.5%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시장과 연준의 생각 조금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준의 이야기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이날 12월 FOMC를 앞두고 입을 열었는데요. 미국 경제가 탄탄해서 당장 연준이 경기 부양에 나설 필요가 없다. 덕분에 중립금리를 찾는데 좀 더 신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 연준 이사 12월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률 추이가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데이터를 봐야겠지만 이달부터라도 기준금리 인하를 멈추는 것이 적절하다. 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12월일지 그 이후까지 가봐야 될지는 기다려봐야겠지만 요점은 경제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언 하나하나 다 살펴봤는데요. 결국 종합해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정책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를 지속할 것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또 연준도 장기적 관점에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하될 것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주는 계속해서 AI 중심으로, 미국 중심으로 이어질까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의 독주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다시 한번 밤사이에 또 크게 올랐었는데 한 미국의 매체 또 기술 전문 매체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루빈 AI GPU 출시가 6개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블랙웰을 대한 높은 기대감이 형성이 돼 있는 가운데 블랙웰 출시가 정말 양산이 잘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그 블랙웰의 차세대 칩으로 꼽혔던 루빈이 6개월 또 앞당겨진다는 것은 엔비디아가 그만큼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정도 수요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서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빅테크들도 AI 칩 개발과 양산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가 살짝 주춤하더라도 다른 빅테크들이 함께 치고 나가면 미국의 기술주 계속해서 독주 형세에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미 그런 형상들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주의 대표적인 ETF가 되겠는데요. 지난 7월에 조금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는 AI에 대한 거품론이 부각이 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들 보였었는데 그 이후 흐름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꾸준히 올라오면서 이날 사상 최고치, 7월 이후의 최고치를 또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기술주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기준금리와 기술주 독주, 월가의 견해는 어떨까요? 한마디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입장입니다. 11월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더라도 연준이 12월 금리 인하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난 월요일 월러 연준 이사도 정책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비슷한 시각을 내비쳤다. 월가에서도 인하 기조가 유지될 것을 보고 있고요. 기술주 강세에 대해서는 라퍼탱글러 인베스트먼트의 CEO가 7월 이후 부진했던 기술주지만 다시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시장 전반으로 상승세가 확산되는 것 좋지만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전반으로 확산이 되더라도 기술주도 계속해서 갈 수 있다. 아웃퍼폼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의 예외주의를 좀 지지해왔던 기준금리 인하와 기술주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내용 또 함께 살펴볼까요? 변수는 다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연구를 하고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중국 수입품 3천억 달러어치의 관세를 추가 부과했었는데 이때 그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더 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관세가 발표되던 날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4조 1천억 달러가 증발했고 그 다음 주까지도 회복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즉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미국의 예외주의를 만들어줬던 두 가지 요인들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변수는 변수일 뿐 계속해서 미국 증시의 강세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관세 정책도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협상의 수단으로서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예외주의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임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